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특목고 입시에서 학업 성취도로만 반영되다 보니까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더 크고 서류에서의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우가 있죠.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목고 자사고의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대학 입학에서의 자기소개서와 좀 다른 점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특목 자사고의 입시는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면접 점수의 산출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에서의 면접은요,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대입에서의 면접은 전체 몇 퍼센트 비중으로 반영되는 것 외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척도에 따라서 나뉘어놓기는 하지만 아예 특목고 면접 같은 경우는 항목당 점수를 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부분과 인성 영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 우리가 고입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에서 꿈과 끼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지고 있는데, 그런 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되는데요. 이 두 부분은 역시나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도 이런 꿈과 끼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학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수행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전 과정이 들어가는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진로 체험, 동아리 활동, 또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플러스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이렇게 합쳐서 전체 꿈과 끼 영역으로 평가가 되는 건데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은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권학이념, 인재상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내가 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관심을 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솔한 내용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진로 계획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진로 계획을 써라 그러면 저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추상적으로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학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인재가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선을 정하고 그 학교의 권학이념 인재상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꿈과 끼 영역에는 그래서 30점이 배점이 됩니다. 면접평가에서 30점이라는 부분이 이런 나의 꿈과 끼 영역에 배점이 되는 건데요. 공통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이게 하나고요. 또 권학 이념과 연계해서 해당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에 해당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게 두 번째 요구 조건. 또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개의 논제 요구사항, 질문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 들어가게끔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점 배점 중에 이 세 개의 항목이 각각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의 부분은 얼만큼 학습 과정의 진정성과 중학생으로서의 적절한 학습 과정이었는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잖아요. 권학이념과 연계해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인재상, 해당 고등학교의 인재상과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네, 그게 10점. 또 마지막 이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이죠. 이 부분도 꿈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는 학생인가가 보여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가 각 항목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각각 10점, 10점, 10점 해서 토탈 30점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로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접하고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작성을 해서 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면접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꿈과 끼 작성 포인트는 그래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원하는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고에 왜 지원해? 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요. 국제고에 왜 지원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재가 도대체 뭐길래 네, 내가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차별화된 답변이 되기 어렵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외고 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과정이 있었는지 써야 되고요. 또 앞으로의 비전,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논리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꿈과 끼 자기주도 영역에 해당하는 30점, 이게 면접에서도 이어진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초안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아,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의 항목을 쪼개서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3개 항목을 체크해서 이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써야지, 이런 내용의 질문에 대한 분석 없이 내용 작성을 하다 보면 3개 질문 중에서 한두 개를 빼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점수 배점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뭐냐 하면 저희도 이제 그 고입을 치르는 학생들이 이런 자기소개서를 매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매해 작성을 하는데 간혹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남들하고 다른 좀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 정말 이런 내용들이 다 융합적으로 수필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어떤 내가 쓴 수필에 해당하는 에세이에 해당하는 내용 안에 이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요? 라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유의미하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평가자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는 한두 명의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의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이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좋은 자소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질문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잘 간결 명료하게, 그 다음에 앞뒤 맥락에 맞게끔 연결성 있게 기록되어 기술된 자소서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한 편의 글에 아름답게 녹아져 있는 수필 한 편 보듯이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보게끔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 순서대로 확인할 내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자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인성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핵심 인성 요소,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인성 요소는 사실 배려, 나눔, 협력, 또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의 키워드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활동 실적하고 연결지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내용을 뽑았을 때 학생부 안에,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뽑아 쓰거나, 아니면 교사 추천서에 있는 선생님이 나를 추천해 줬을 때 나의 어떤 인성적인 요소를 거론하면서 추천을 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또는 관련 활동 실적이나 관련 봉사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성 영역은
구체적인 사례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적인 기록의 나열 외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느낀 바, 성장한 바에 초점을 맞춰서 쓰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영역이 10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면접 평가가 4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40,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에서 면접고사, 자기소개서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니까 사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기소개서 내용 이퀄 면접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내용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평가나 자소서 내용도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부분 30, 인성 영역에 대한 부분 10점, 이렇게 토탈 4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인성 영역에는 10점 배점이 됩니다. 10점 배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바와 같이 본인의 인성, 근데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는 것이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활동 경험들이 얼마나 나에게 내면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내면화되어 있는가, 이 경험이 이 부분을 위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내용, 사실적인 나열에만 그치지 말고 내가 이것이 얼만큼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인성적인 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만 나열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내가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한 부분이 이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예요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을 것 같고요. 진부한 표현은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간결하게 쓰되 진부한 내용이라고 하면 참 보람됐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뭐 중학생들 이제 인성 영역 부분 쓰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뭐 내가 이런 뭐 할머니께서 이렇게 내가 인사를 했더니 뭐 할머니께서 쥐어주셨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뭐 이런 거, 즐거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자신의 감상을 추상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제시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영역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도 면접평가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 면접평가 기준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입 자소서에서 배제해야 되는 상황, 즉 썼을 때 감점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 0점 처리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입자소서도 그렇지만 고입자소서에도 여러분들이 일단 초안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몇 점을 더 올렸습니다. 또는 저는 교내 경시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탔습니다. 자신의 학업적인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록 내용들, 즉 수치로 나타내는 정량평가가 아닌 말과 글의 우수성으로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수치화된 정량화된 걸로 자꾸 자신의 우수성을 자랑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인증시험 점수, 외고 국제고 가는 학생들은 뭐 토플이나 토익, 탭스 이런 시험들, 뭐 토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험 점수들을 기재하거나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 교내외, 교내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교내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내외 모든 각종 대회의 입상 실적, 저 은상 탔어요, 최우수상 탔어요, 대상 탔어요, 이런 언급을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또는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사항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또 능력시험, 한자 능력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이런 능력시험의 공인인증 자격을 또 자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제 사항을 내가 만약에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10% 감점이나 최대 0점 처리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이런 표현들은 빼야 된다. 그래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빼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력보다는 정량화된 이런 실력보다는 나의 전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역량, 즉 중학생으로서 내가 고입에서 보여줘야 되는 역량을 우리가 크게 4가지 역량으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은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사회자본이요? 네. 뭐냐 하면 중학교 학교 생활에서 내가 선생님이나 이런 학교, 다른 그부들, 학우들과의 교우 관계가 얼만큼 원활하고 좋았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형성한 사회자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나는 뛰어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건데, 문화자본은 쉽게 말하면 독서, 토의, 토론활동으로 얻어진 여러 가지 사고력에 심도 있는 사고력 훈련이 됐다거나 아니면 배경 지식이 많아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 문화자본의 역량도 가지고 있는 학생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 될 수가 있는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내 스스로를 성장시켰던 자기주도 학습 과정 또는 이제 진로 중심, 학업 중심의 뭐 내용들 또는 인문학적 소양 중심, 동아리 활동,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주도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학생이 이제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했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사실은 해외 경험이 많지 않고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 말하기에 조금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 선생님하고 시간을 선생님께 공손하게 겸손하게 가서 부탁 요청을 드려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랑 5분만 대화 나눠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꾸준하게 그 선생님을 찾아갔죠. 근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그때그때 관심 있는 주제 테마에 대해서 이 학생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갔고 또 선생님과의 대화를 본인이 다이알로그처럼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연습한 그 후에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었고요. 이 학생은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약간 미진한 부분 또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장하려고 노력했었던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이제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매력자본 마지막 하나 있는데요. 매력자본은 뭐냐 하면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좀 우수한 인재, 그러니까 학교에서 뽑고 싶어 하는 학생은 사실 지덕체가 모두 조화를 이루는 학생, 골고루 균형을 갖춘 우수한 인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업 역량, 사회적인 어떤 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본 소양에 대한 지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체력 관리를 하는 학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게 보여지면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매력 자본에 들어갑니다. 즉 아침 운동 꾸준히 줄넘기를 했어요. 또는 꾸준히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자기 스스로 학생으로서 공부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건전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자기 관리가 되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자신의 역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고입에서는 이런 단순히 정량적인 실력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전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에피소드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비할 수 있으면 우수한 결과 또는 최종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